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달스 이퀘이션 얘기했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요 디멘셔널 어널리시스 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요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수리 전도도가 인트린식 퍼미어빌리티 스몰 k하고 로 g 나누기 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수리 전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흑입자 고체를 흐르는 그 유체가 얼마나 빨리 흐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정도인데, 유체 고체 두 개에 다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라지 K라면은 고체 부분만 따로 떼낸 게 바로 이 스몰 K다 하는 겁니다. 로지하고 뮤는 유체의 성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받고 고체하고 유체도 이렇게 따로 떼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모양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달스 이퀘이션을 3차원으로 적어 보시면은 QX, QY, QZ 요 플럭스의 XY, Z 성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가 KX, KY, KZ고 각각 XY, Z의 헤드의 그 변화율에 따라서 저렇게 나타나진다 거 보셨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3차원으로 나타낼 때 이 값들이 사실은 3x3 매트릭스에서 3차원에서 모든 게 다 항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제로인 게 편하다 그랬죠. 그쵸? 오프 다이아고널들은 다 제로고 이렇게 다이아고널 턴만 남아있는 게 확실히 우리한테 쉬운 케이스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축을 물이 많이 흐르는 그 방향으로 약간 비뚤어지더라도 그렇게 정의하면은 저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달스 이퀘이션이 뭐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진다면은 요 헤드를 다시 여러분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의해 가지고 다시 바꿔 쓴다면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할 얘기는 요 아이소트로픽, 애나이소트로픽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뭐 수학적으로 좀 많죠. 오늘 이제 조금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굳이 이걸 뭐 외우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보더라도 우리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테니까 여러분 이거 다 그냥 외우시지 말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0% 수학이 다 이해 안 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하는 거는 여기서는 그 결과물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 모양만 이렇게 다들 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이 뭐 편안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저는 더 강조하는 게 결과물이 이렇게 된다. 그것만 이렇게 일단 봐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학이 여기 나오는 수학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 뭐 몇몇 법칙들이 있는데 그거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 하신 것 같은데 2학년 때 공업 수학에 나왔을 거고 정리 하나 정도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정리 하나 정도 안 나왔을 텐데 그거는 뭐 결과만 보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수업이 이번 학기 수업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리 제가 사탕 발림을 좀 해놨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아이소트로픽하고 애나이소트로픽. 아이소트로픽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등방성의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이소 그러면은 같다는 얘기죠. 아이소트로픽에서 등방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방향이 x, y, z 방향이 있다면은 그 각 방향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이소트로픽이고, 아이소트로픽의 반대말이 앞에다가 an을 붙여서 n 아이소트로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등방성이면은 이거는 뭐 비등방성, 뭐 이방성, 달을 이자 써가지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소트로픽은 등방성이니까 no directional differences, x, y, z로 물이 흐르려는 성질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케이스면은 요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매트릭스가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은 다 제로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럭키한 케이스에 원래는 이게 KX, KY, KZ에서 X, Y, Z로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가 다르게 디파인이 돼야 돼요. 원래는 일반적이라면 X쪽으로 물이 잘 흐르고 Y쪽으로 덜 흐르고 Z쪽으로 뭐 조금 흐른다든지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등방성인 경우에는 이게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좋죠? 심플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까짓 거 그냥 K라고 빼내도 되죠 뭐. 그쵸? 아주 쉽다 하는 겁니다. 거의 상수를 빼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경우가 되는 거고, N 아이소트로픽이 되게 되면은 디렉셔널 디퍼런스가 있다. 뭐 월스트한 케이스에는 이게 다 이렇게 값을, 매트릭스가 다 값을 갖는 경우고, 오프 다이고널 텀들을 제로로 놨더라도, 논다 그래도 N 아이소트로픽인 경우에는 이렇게 KKK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KX, KY, KZ 그런 식으로 여기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하고 애나이소트로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흔한 경우에 여러분 우리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3차원 구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애나이소트로픽일 것 같아요, 아이소트로픽일 것 같아요? 3차원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대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면 맞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땅 지표면이 있고 우리가 땅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평면상에서는 X나 Y 이런 평면상에서는 물이 흐르는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만약에 뭐 지질적으로 돌이 다르다거나 뭐 그렇다면 차이가 나겠지만 평면적으로는 큰 차이 안 나는데, 요 수직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요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어떤 얘기하냐면은, 물이 땅 내에서는 어떻게 흐르냐면은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그 정도가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것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잘 흐른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분에다가, 흙이 가득 찬 화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은 물이 어떻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금방 샥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되냐면, 화분에다 물을 주면은 일단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화분에다 우리 물은 이렇게 줬지만 옆으로 흘러서 일로 한 10이나 한 100 간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또 10이나 100 간 다음에 1 정도 내려가고,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3차원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애나이소트로픽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꼭 3차원으로 분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하수의 흐름을 분석할 때 그 2차원으로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이소트로픽으로 해줘도 되죠. 그렇죠? 그럼 문제도 쉽고 문제도 잘 풀리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개념은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호모지니어스라는 건 무슨 얘기죠? 호모지니어스하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거는 뭐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고, 동질성이라는 얘기고,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거는 성질이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 여기 얘기하는 호모지니어스는 하고 헤테로지니어스는 어디에 대해서냐 하면은, 공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고 하고, 공간적으로 그 프로퍼티들, 이런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나 N이나 이런 값들이 변한다면은 헤테로지니어스한 미디움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땅을 팠더니 이 교실만한 지하 공간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대부분 흙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공극이 있는데, 만약에 요 지점하고 교실 저 끝에 하고 뭐 공극하고 흙의 조성비가 같다면은, 그리고 이 점 어디서든지 다 공극하고 뭐 공극률하고 그 조성이 비슷하다면은 이 공간은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그렇게 정의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문 쪽하고 저쪽 끝하고 공극도 다르고 뭐 조성이 다르다, 전체 평균을 낸다면 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공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 하면은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요 노트에 들어와서 얻으려고 한 플루이드 페이스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그걸 한번 정의해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정의하면은, 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정의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라운드로 플로우 이퀘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식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식 하나로.
그런 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신다는 거죠. 자, 이 플루이드 페이스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있죠. 공간에서 한 지점, 예를 들어서 X축, Y축, Z축으로 정의하고 카티지안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이 X, Y, Z인 육면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태까지는 정육면체 생각했죠. 한 변의 길이가 L인, 라지 L인 정육면체 생각했는데, 까짓 거 일반적으로 갑시다. 일반적으로 가서 X축 방향, 이게 X축 방향이라면은 그 축 방향의 변의 길이는 델타 X, 오케이? Y축이 이거라면은 Y축 방향의 변의 길이는 델타 Y, Z축 방향으로는 델타 Z, 이러한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은 결국은 플루이드 페이스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은 요 직육면체 안을 들어오고 나가고 생겨나는 그런 플루이드 페이스가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 밸런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물질 수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써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 박스 안에, 인사이드 박스 안에 continuum property is defined. continuum property가 defined 됐다. porosity나 density나 요 안에 그 공국률이나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유체의 density 그런 건 다 define 됐다고 생각하세요. 임자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뭐가 말이 돼야 되냐면은 mass balance equation이 말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mass accumulated in delta x, delta y, delta z over time delta t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요 박스 안에 있는 박스 안에서 요 박스,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가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인 직육면체 요 박스 안에 축적되는 플루이드 페이스의 매스는 얼마 동안? 델타 t 동안 축적되는 플루이드 매스는 뭐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보세요. is equal to net mass into volume through phases of the volume over time delta t. 자, 우선 뭐냐면은 직육면체니까 면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요 6개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플루이드 매스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고 나가는 놈은 마이너스, 그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뭐 사실 이 중면체의 물은 일로 들어왔다, 일로 들어왔다, 일로 들어왔다, 일로 들어왔다, 일로 들어왔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직육면체 X 방향으로는 요게 축 방향이니까 축 방향의 작은 쪽 요 면에서 들어와서 요 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Y축 방향은 요게 Y축 방향이니까 저 뒤쪽이 Y축 좌표 값이 작은 쪽이죠. 요 앞쪽이 큰 쪽이고 작은 쪽에서 들어와서 뒷면에서 들어와서 앞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는. Z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요게 축 값이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밑에서 들어와서 위로 나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모서리는 어떻게 되냐? 모서리는 뭐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면 6개 딱 하면은 모서리 그거 뭐 면적이 있는 걸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굳이 그 모서리를 파고드는 놈이 있으면은 한쪽 그 페이스로 쳐넣어주죠,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들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라마이나 other source sink of mass. 자, 요 안에서 매스가 얼마나 축적됐냐 하는 거를 들어오고 나가는 거, 흘러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야 되냐면은 요 박스 안에 무슨 소스가 있거나 싱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에 흘러 막 생겨나는 그런 소스가 있다거나 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싱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있는 거죠? 물이 생겨나는 소스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땅 속에 어떤 박스 안에 그 지점 안에서 물이 막 생겨났어요.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닌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이 없어지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 안에 물 먹는 하마가 있나? 그쵸? 그러면 싱크 맞죠? 맞아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맞아요. 요 안에 그 하마가 진짜 하마가 아니더라도 그 여러분 슈퍼에서 사는 어머니들이 그 습기 제거하려고 사는 그게 요 안에 있어서 물을 없애준다면은 그건 싱크예요. 그쵸? 물이 직접 없어지는 그 싱크죠. 그런 개념으로 물이 생겨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뭐? 네? 뿌리, 식물의 뿌리, 그쵸? 식물의 뿌리도 맞아요. 그건
싱크가요, 소스가요? 물이 없어지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식물에 뿌리는 물을 흡수하니까. 그렇죠? 싱크겠죠, 그것도. 자, 이거는 맞아요. 식물에 뿌리나 물 먹는 하마나 경우도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 지하수 관정을 뚫죠. 관정을 뚫어요, 여러분. 관정을 뚫어 가지고 물을 빼기도 하죠. 보통 많이 빼죠, 여러분. 지하수를 쓰려고 빼고, 뭐 빼서 온천물로 쓰려고 빼고, 그렇게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빼잖아요. 관정을 딱 위에서 뚫었는데 제일 끝부분이 요 박스 안에 딱 들어간 경우, 그죠? 그래서 물을 뽑아내는 경우는 물이 싱크가 되죠. 반대로 물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물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소스가 되겠죠. 그렇죠? 요 박스 안에 그게 있다면 제일 끝부분이, 맞죠? 자, 물이 없어지는 경우는 이해되실 텐데, 물이 집어넣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렇게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오염된 토양하고 지하수가 있을 때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부러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정화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실제로 물을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를 더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식을 보기 전에 요 말로 쓴 거 말 돼요? 상식적으로 말 되죠, 여러분? 그죠? 얼마나 축적됐냐는 들어오고 나가고, 흘러서 들어오고 나간 거에다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소스하고 싱크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요 말을 그대로 다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식으로 적어주는 그 툴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어요. 그냥 제가 이거 녹화하느라고 코미디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즐기는 사이에 다 이미 다 그 머티리얼들은 다 배웠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제 다 적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정리하는 걸 보면은, 우선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mass of face alpha in volume t. 이 볼륨 안에 t라는 시간에 페이스 알파, 이게 물이건 공기건 기름이건 어떤 유체 알파의 매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이렇게 정의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 알파에다가 결국은 뭐 로 알파 하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세타 알파에다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했는데, 뭐 이건 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여러분 뭐예요? 적분 변수죠. 그쵸? x, y 대신에 여러분 결국은 x 대신에 x 프라임 쓴 거고, y 대신에 y 프라임 써가지고 적분 변수예요. 이거 적분해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x하고 x, y, z로 다 바뀌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에다가 세타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로는 뭐였죠, 여러분? 유체 밀도였죠. 세타 알파는 뭐였죠, 여러분? 플루이드 컨텐트 오브 알파. 그래서 여러분 뭐였죠? 분모에는 뭐? 전체 볼륨분의 위의 분자에는 뭐죠? 세타가 알파가 차지하고 있는 볼륨 나왔죠. 그쵸? 그래서 요 세타 알파의 분자, 그쵸? 그 플루이드의 볼륨 알파에다가 로 알파 곱하면 뭐 나와요, 여러분? 질량 나오겠죠? 그쵸? 질량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분모에는 전체 볼륨이 있는 거죠. 그쵸? 전체 볼륨이 있는 거는 결국은 다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여러분? 전체 최적에 대해서 지금 다 적분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분모는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셨던 알파의 볼륨에다가 알파의 밀도를 곱해서 알파의 매스가 남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t라는 시간에 알파의 매스, 요 박스 안에 있는 알파의 매스를 나타내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mass into volume through phase at x-e 델타 x within time period t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에서 t 플러스 2분의 델타 t.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요게 x좌표가, 요게 x축이라면은 요게 x좌표가 요 중점이 x죠.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면 어디면이에요?
x축 방향으로 요거보다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만큼 x축 방향으로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요면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문체 요면. 요면을 통해서 어느 시간 동안 t-2분의 델타 t에서 t 플러스 2분의 델타 t 동안 요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플루이드의 매스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 요거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로 세타 그대로죠 여러분. 위에 거하고 똑같죠. 로하고 세타하고 곱하면 여러분 아까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페이스 알파에 매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쵸? 분모에는 전체 볼륨 남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x는 x-2분의 델타 x로 딱 픽스 돼 있어요. 맞죠? 그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x는 x-2분의 x로 픽스 돼 있고 나머지가 적분기호로 다 풀려 있어요.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y에 대해서 다 하고 z에 대해서 다 하고 y하고 z에 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요 면을 다 커버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고치세요. t-2분의 델타 t죠. 제일 첫 번째 거. 죄송합니다. 여기 좀 실수가 많아요. t-2분의 델타 t에서 t 플러스 2분의 델타 t까지. 맞죠? t에 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요 첫 번째 적분의 하한이 t-2분의 델타 t다. 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요 매스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x 플러스 2분의 델타 x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요거 여러분 이것도 t 이퀄로 되어 있는데 바꾸세요. t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입니다. 여기도 좋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게 계속 노트가 틀려져서 네?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는 요쪽 면이 아니라 요쪽 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붙였어요?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들어오는 건 플러스 하기로 했죠. 나가는 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x 플러스 2분의 델타 x가 그렇다면은 y에 대해서 다 똑같겠죠. 다 똑같다는 겁니다. y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거 불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적분기호. 첫 번째 t에 대한 적분 맞겠죠? t-2분의 델타 t, t 플러스 2분의 델타 t. 이게 뭐가 될까요? x에 대해서는 y하고 z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y-2분의 델타 y에서 그걸 쓴다면 이건 어떤 적분이 있을까요? x하고 z에 대한 적분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x 프라임 될 거고 y 프라임 대신에 뭐가 될까요? y-2분의 델타 y. 그쵸? 여기 대신에 그렇게 되는 거고 y-2분의 델타 y에서는 플러스니까 요 마이너스 없어요. y 플러스 2분의 델타 y에서는 나가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다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정의한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어떤 시간에 매스가 얼마나 있냐 그거 정의했고 그 다음에 6개의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양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볼륨 내의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t 플러스 2분의 델타 t에 있는 매스에서 t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에 있는 매스를 빼는 게 델타 t 동안 t를 중심으로 t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델타 t 동안 그 변화량 어큐뮬레이션 된 양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소스 텀하고 싱크 텀은 우리가 R이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그리고 R, X, Y, Z, T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쓴다면은 우리가 특히 소스에 대해서는 요 박스 안에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에 대해서 X, Y, Z, T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쵸? 육면체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쵸?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매스 밸런스를 적어보면은, 우선 그 어큐뮬레이션 된 양 요거를 매스 밸런스를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t 플러스 2분의 델타 t에서 t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를 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은 좌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박스 안에 어큐뮬레이션 양이라고 그랬죠? 어큐뮬레이션 된 양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거를 t 플러스 2분의 델타 t에서 매스 잰 거에서 t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 처음 점에서 그걸 뺀 거에 그 어큐뮬레이션 된 양이잖아요. 그걸 좌변에 놓고 우변 텀들만 한번 쫙 식으로 적은 거예요. 우변 텀들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축의 두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Y축의 두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Z축의 두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X축, Y축, Z축, 그 다음에 소스 싱크 이렇게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지금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한번 그러면 저거만 놓으세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거는 이 우항의 첫 번째 항은 X축을 통해서 X축 방향의 두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왔냐, Y축 방향의 두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갔냐. 그쵸? 두 번째 텀은. 요 세 번째 텀은 Z축 방향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갔냐. 그쵸? 두 면을 통해서. 좌표가 작은 쪽에서 들어오고 큰 쪽에서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쵸? 나가는 거는 꼭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랬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소스 싱크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박스 안에 임의의 XYZ에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점에, 박스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줘야 된다. XYZ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다 적분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죠. 맞죠, 여러분? 소스 싱크 있는 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되고, 아까 말로 썼던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아까 말로 여러분 노트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Mass accumulated is equal to in and out through phases plus other source and sink. 그렇게 말로 써 있는 식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중간에 식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분교가 4개나 있는 이런 식을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누구한테 들이대면은 여러분 혼나겠죠. 그쵸? 이거를 교과서에 적으라 그러면 교과서 반 페이지나 차지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적분도 많고 이렇게 적분 많고 그러면 싫잖아요, 다들. 뭔가 좀 정리된 형태를 좋아하잖아요. 정리합시다. 정리하자고요.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미분해야지 뭐. 이걸 어떻게 해요? 델타 X, 델타 Y, 델타 G, 델타 T 요거 곱한 거로 다 나눠줘요. 양변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또 0으로 보내고, 델타 Y도 0으로 보내고, 델타 Z도 0으로 보내고, 델타 T도 0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러면 여러분 뭐죠? 우리 잘 아는 미분하는 거죠. 그쵸? 미분을 해버리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뭐 요거는 딱 치우시더라도 좌변이 원래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죠. M 알파 T 플러스 2분의 델타 T 마이너스 M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 그거죠. 이거를 요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은 여러분 다 보시면은 요게 다 날라가 버리고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남아요. 델타 T분의 로 알파 세타 알파 T 플러스 2분의 델타 T에서 한 거하고 로 알파 세타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 요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요거를 리미트를 취해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거를 시간 T로 미분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뭐만 남냐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남냐면은 여러분 요것만 남는 거죠. 요것만 남는 거죠. 요것만. 그쵸? 요것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좌변은. 우변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우변에 있던 것들이죠. 좌변이 이거고 우변에 있던 것들 세 텀들 그것들 다 하면은 델타 X, 델타 Y, 델타 Z
X축은 델타 X만 이렇게 남게 되고 델타 Y만 남게 되고 Y축은 Z축은 델타 Z만 남게 되고 나머지 다 날라오고 그것들을 다 0으로 하면 이것도 미분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R은 R만 이렇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요거 R2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R 알파입니다. R 알파 바꾸세요. 결론적으로 그 복잡하던 식이 요 마지막 한 줄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제법 이퀘이션 같죠? 그쵸? 로 알파 셋 알파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는 로 알파 q x 알파를 마이너스 x로 미분한 거, 로 알파 qy를 y로 미분한 거, 로 알파 qz를 z로 미분한 거에다가 r 알파로 이렇게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다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좌변은 뭐라고요? 박스 안에서 매스가 얼마나 어큐뮬레이션 됐냐. 첫 번째 텀은 뭐라고요? X축 방향의 두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온 거. 그쵸? 그거 한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Y축 방향의 두 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거. Z축 방향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거. 그 다음에 소스하고 싱크, 그것만 이렇게 R로 남아진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좀 더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 요거 세 개를 어떻게 쓴 거예요? X, Y 축 방향에 요 Q가 있는 요 텀을 요렇게 써버렸어요. 말 돼요? 여러분, 여기다 사실은 교과서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다가 여기 다이버전스죠, 사실은. 요게 벡터고 요게 또 벡터니까 요 안에다 요 사이에다가 요 괄호 앞에다가 뭐 적어야 돼요, 여러분? 점, 도트. 그쵸? 도트 하나 적으세요, 크게. 점 하나 크게 찍으세요, 도트.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돼요? 맞죠? 다이버전스의 정의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정의에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너럴 매스 밸런스 포 페이스 알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너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라운드로 가득 찬 포화된 그런 상태라면, 세츄에이티드 그라운드 오로 플로우라면은 우리가 알파를 워러인 W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렐러티브 세츄에이션은 1이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 다 날려버려도 돼요, 여러분. D 로 세타는 다이버전스, 여기 또 점이 있어야 되죠. 로 Q 벡터 이퀄 RW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퀘이션 한번 보세요. 그라운드로 가득 찼을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시작한 그 말 많은 그 이퀘이션이 이렇게까지 간단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쵸? 여러분, 그 실제로 요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그라운드 워러 뭐 지하수 유동방 정식 하면 뭐 교과서나 논문이나 여러분들 지하수 관련 일을 하시면은 거의 보고서에서 첫 식으로 항상 쓰는 거거든요. 이씨 이게 무슨 식이야, 이런 거 안 배웠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보셨어요. 수학적으로 100% 안 따라가셔도 돼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스 밸런스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임의의 땅속의 한 점을 박스로 봐가지고 어떻게 한 거라고요? 그 박스 안에 물이 일정한 시간 동안 축적된 양은 들어오고 나간 거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스 있는 거, 싱크 있는 거 다 하셔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적분하고 아주 델타 X, 델타 Y, 델타 G, 델타 T 그거를 생각할 때 생각했던 그 박스의 사이즈를 아주 작게 만들고, 계산할 때 썼던 그 타임 듀레이션 T라는 거를, 델타 T라는 거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미분만 하시면은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마음속에 느끼실 수 있으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느끼셨으면 하는 거는, 요 텀은 어디서 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로 말씀드린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의 좌변 얼마나 어큐뮬레이션 됐냐 거기서 온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축방향의 6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거 다 모아놓은 텀이죠.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R은 여러분 뭐였다고요? 소스나 싱크, 누가 관정을 뚫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아니면 물 먹는 하마가 있던, 식물에 뿌리가 있던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 텀이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느끼기시만 하셔도 돼요. 수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요구 안 할게요. 그냥 느끼실 수만 있고 요 식을 다음에 보셨을 때 아 그거 얘기하는구나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이 식을 딱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까짓 거 별거 아니지 뭐 내가 다 아는데 노트만 주면 그쵸 여러분? 이 노트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다 설명돼 있어요. 그때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괜찮죠 여러분? 기분 나쁘시진 않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파워풀해졌어요. 지하수 유동방정식 다 안 거예요. 의미 다 알면 됐지 뭐. 그런 산수야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산수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이퀘이션 여러분 다 이퀘이션 솔버 있어요. 이제 컴퓨터가 다 해줘요. 의미만 알면 돼요. 의미만 알면은 여러분 다 프로그램에 다 쳐놓으면은 식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미분방정식 다 나온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다 나오진 않아요. 조금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분방정식인데 예의가 있어야지.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미분방정식인데 미분방정식이죠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델타 t, 델타 x, 델타 y, 델타 g.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미분방정식으로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를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그라운드 오브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라 그랬는데 이걸 딱 한번 봅시다. 제가 미분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미분방정식 내가 이걸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는 뭐죠 여러분? 밀도죠. 밀도가 변수예요? 아니죠. 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주는 값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푸는 거 아니에요. 로에 관해서 풀려고 이식 만든 건 아니에요. 세타 변수예요 상수예요? 뭐 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변수는 아니죠. 그쵸?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 풀려는 거. 로 또 아니죠. Q는 여러분 어떻죠? 지하수 유동이니까 Q는 QX, QY, QZ 플럭스잖아요. 이건 미지수 같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구하면은 지하수 유동이 뭔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R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까 식물의 뿌리, 물 먹는 하마 그런 거는 위치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다. 역시 이거에 관해서 이퀘이션 푸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죠? 모르는 게 Q 하나죠. 근데 이건 Q 밑에 언더라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Q가 세 가지 성분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QX, QY, QZ. 적어도 세 가지를 몰라. 다른 로, 세타, R을 다 준다 그래도 우린 QX, QY, QZ를 모른다. 근데 이퀘이션은 몇 개예요? 하나죠. 여러분 이퀘이션은 하나인데 변수는 3개예요. 구해야 될 미지수는 3개라고요. 그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에이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풀 수도 없는 이퀘이션 가지고 매스 밸런스라고 이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이거 이퀘이션만으로는 못 풀어요 여러분. 형태는 이건 맞는데 여기다 부가적으로 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가적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정해놨어요.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하나인데 아이씨 미지수가 3개인데 이퀘이션이 더 필요하죠. 그쵸? 더 필요해야 우리가 더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좀 부가적인 더 이퀘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다. 자, 첫 번째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칭송했던 여러분 우리의 대선배 달씨 그쵸? 반 페이지짜리로 실험 대충 해놓고 이거 그런 거 같다 하고 했더니 100년 후에 후배들이 다 키워드린 우리의 선배 달씨 이퀘이션이 여기 들어오면 좀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달씨 이퀘이션은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 Q는 이퀄 K 곱하기 DH, DX 뭐 이거 이런 그레디언트 H 이거였죠 여러분. 요 위에 식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식에 QX, QY, QZ가 있다 그걸 모른다 그랬죠. 달씨 이퀘이션 요걸 얘는 왜 있을까요 여기?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얘를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요 Q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은 QX, QY, QZ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샥 없어지고 뭐 하나 남아요 여러분? H 하나 남죠. 헤드 하나 남는다 여러분. 헤드 하나가 남는다. 그러면은 상황이 좀 훨씬 나아지죠. QX, QZ,
Z 세 개 모르다 H 하나로 바뀌면은 상황이 좀 낫죠, 여러분. 그쵸? 달시 이퀘이션이 뭔가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달시 이퀘이션이 우리를 도와줄 거고, 얘기한 대로 3 unknown을 여러분 only one unknown H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쵸? 뭔가 하나 도와준다는 거고. 그래서 달시 이퀘이션을 딱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이 중간의 수학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쫙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심플하게도 될 수 있다.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것만 가지고는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은 여러분 또 이퀘이션의 구조가 뭐가 안 좋냐면 요게 안 좋아요. 자, 달시 이퀘이션 가지고 여기다가 H가 들어왔어요. 그쵸? H가 들어왔는데 요쪽 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 매스 밸런스에서 좌변, 얼마나 어큐뮬레이션 됐냐를 나타내는 좌변인데, 아이씨, 저기는 변수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변수가 있고, 아까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로하고 세타는 주어지는 거라 그랬죠. 거의 상수처럼 주어진다 그랬죠. 아니, 이거 상수면 이거 그냥 날아가는데? 그쵸? 날아가잖아요. 날아갈 거 아니에요. 하긴 그리고 이게 상수가 아니면은, 상수면 그냥 날아가서 아주 심플해질 거고, 혹시 상수가 아니라면은 이것들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약간 시간의 함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시간의 함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H 헤드에 관해서 이퀘이션을 풀 때 여기도 뭔가 H가 있어야 좀 돌아가지. 그쵸? H가 없이 저렇게 따로 놀면은 영 이퀘이션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뭔가 헤드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거를 뭘로써 설명할 수 있냐면은 요 컴프레서빌리티 이펙트, 이걸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프레서빌리티 여러분 배우셨죠? 배웠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요? 뭐 고체에서도 나오고 유체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워낙 그 컴프레서빌리티 가지고 문제를 안 접해 보셔서 그렇지 하긴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상식적으로 compressibility of coefficient of compressibility for water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베타라 그럽시다. 베타라면은 이렇게 정의돼요, 여러분. 뭐 개념적으로 dp분의 dp라는 건 프레셔는 압력이죠. 압력의 변화량에 따라서 원래 밀도에 대해서 밀도가 얼마만큼 변화하냐, 그쵸? 그 변화율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베타라고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유체인 경우에는 여러분 요거 관계, 압력이 높으면 여러분 밀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거죠. 압력을 세게 가하면은 유체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짜부라들죠. 그러니까 밀도는 커지죠. 맞죠? 압력이 낮아지면은 유체는 커져가지고 밀도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둘 사이의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베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얼마만큼 유체가 컴프레서블 하냐, 특히 워러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솔리드 컴프레서빌리티도 정의할 수 있다. 솔리드 컴프레서빌리티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재료나 고체 그런 데서 구조에서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솔리드라는 거는 땅 속의 솔리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At any vertical location called Z star, the total weight from material above Z star leads to total stress sigma total.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땅 속에 있어요. 요점이 지금 공국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고체도 있고 그런 점인데, 요점에 요 책상 면에 딱 높이가 Z 스타라고 합시다. 이게 Z축이고. Z 스타에서의 토탈 스트레스 시그마 토탈은 뭐냐면은 요 Z 스타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여기에 가하는 웨이트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단위 면적으로 나눠준 게 시그마 토탈이 되겠죠. 그쵸? 그게 시그마 토탈이 된다는 겁니다. This stress is supported by stress on solid called effective stress, sigma effective, and fluid pressure P.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땅 속에 있는 점이라면은 이걸 딱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요 시그마 토탈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밑에서도 서포트가 있다는 거죠.
힘의 밸런스가 됐다는 거죠. 이걸 받치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고체가 이렇게 딱 밑에 받치는 힘하고 유체가 받치는 힘 두 가지로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이 밑에가 지금 고체만 있는 게 아니고 공국도 있고 물도 있고 그렇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고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시그마 토탈 누르는 스트레스 토탈은 위에서 고체가 그 위에서 누르는 힘 시그마 토탈은 밑에서 고체가 받쳐주는 힘하고 유체가 받쳐주는 프레셔 그 두 가지의 합으로서 받쳐져 있다. 지금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그마 토탈은 컨스턴트다. 맞죠? 밑에 위에서 누르는 힘 뭐 바뀌겠어요? 바뀔 수 있겠죠. 원래는 그냥 땅만 있는데 내가 가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뒤꿈치를 팍 뒤꿈치가 아니지 팔꿈치를 팍 쳐버리면 그냥 스트레스가 더 가겠죠. 근데 그런 경우 없잖아요.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다 이 무게들이 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로기 때문에 D 시그마 토탈은 제로. 자, 이 표현 여러분 괜찮죠? 변수가 컨스턴트일 때는 그걸 미분하면은 제로죠. 미분했다는 그 형태예요.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은 D 시그마 토탈은 D 시그마 이펙티브 플러스 DP 이퀄 제로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죠. 요게 제로니까. 따라서 요거 D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D 시그마 이펙티브 이퀄 마이너스 DP. D 시그마 이펙티브 이퀄 마이너스 DP. 졸질 못하게 노트가 많이 틀려서. 그쵸? 자,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딱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땅 속에서 물을 너무 많이 뺐으면은 집안이 붕괴된다는 얘기하죠. 그쵸?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제트스타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는 건 그대로 무게 일정하죠. 일정한데 밑에서 물을 뺐쓴다는 건 뭐예요? 요 밑에 지점에서 관정 들어가지고 이쯤에서 관정을 뚫어서 물이 쫙 빠져면서 물이 담당하고 있던 그런 서포트하던 그런 힘들이 빠져진다는 거죠. 그쵸? 빠져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한 1 정도는 물이 서포트하고 있었는데 물이 빠져지면은 나머지 3을 서포트하고 있던 고체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황당한 거죠 여러분. 같이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붕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쵸? 지하수를 빼져 먹으면은 뺐으면은 우리가 집안이 붕괴된다는 게 이 식으로도 그냥 설명이 되죠. 그쵸? 그냥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Because grains themselves do not compress. 이거는 자기 혼자 더 컨트롤 할 수 없고 리오리엔트만 하기 때문에 볼륨 오브 솔리드 나즈나 체인지다. 뭐 그 솔리드 볼륨은 체인지 안 한다 하는 얘기 그냥 알고 계시고 또 컴프레서빌리티 오브 솔리드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파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아까 베타가 뭐였어요 여러분? 플루이드 컴프레서빌리티였죠. 워터 컴프레서빌리티였다면은 이제 고체 컴프레서빌리티는 알파라고 하고 알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D 시그마 이펙티브 분의 V 토탈 분의 DV 토탈. 아까 P 나온 거하고 그거하고 구조 비슷해요. 뭐라고? 그쵸? 단지 상수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V 토탈이라는 거는 V 보이드 플러스 V 솔리드. 맞죠 여러분? 공극하고 고체의 볼륨. 이건 볼륨이에요. 이렇게 나뉘고 우리가 N은 토탈 볼륨분의 보이드의 볼륨.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나오고 공국률. 따라서 요거 가지고 딱 정의를 해보시면은 DV 토탈은 DV 보이드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요 전체 볼륨에서 볼륨이 변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솔리드의 볼륨은 변하지 않죠. 위에도 써 있었잖아요. 솔리드의 볼륨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공극의 볼륨이 변했다는 거죠. 그쵸? 전체 볼륨이 변했다면은 땅 속에서 그거는 보이드의 볼륨의 변화량하고 같다 하는 그 얘기죠. 그쵸 여러분? 그 얘기를 해준 거고 우리가 요 N 공극률에 대해서 한번 D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DN이라는 거는 N을 한번 미분하는 거죠. 이거는
D V 토탈분의 V 보이드 맞죠 여러분? 이걸 미분하는 거하고 같다면은 이거는 다시 쓰면은 D V 보이드 V 토탈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요거를 미분을 한다면은 이렇게 미분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두 변수의 미분 맞죠 여러분? 그쵸? x 곱하기 y를 미분을 한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거죠 여러분. x, y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써요 우리? x를 한번 미분하고 y 곱하고 x에다가 y 미분한 거 곱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원칙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서 x는 뭐예요? v 보이드고 y는 v 토탈분의 1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미분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 맞아요? v 보이드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dv 보이드는 써야 되죠. 그리고 v 토탈로 미분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dv 토탈 써야 되죠. 써가지고 그냥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dn은 좀 더 정리하면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은 이런 형태까지 나온다. 그래서 v 토탈분의 dv 토탈은 n-1분의 dn 이렇게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 한 이유는 뭐냐면 알파 요거 compressibility of solid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거 방금 전에 하셨던 거 요거 이퀄 요거니까 분자를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공분율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요렇게 쓸 수 있고 다시 요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d 시그마 이펙트가 마이너스 dp 아까 위에서 배우셨죠? 지하수가 빠져버리는 거 그 표현을 여기서 마이너스 dp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아까 그라운드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제가 여러분 조금 걸린다는 거 요 이퀘이션 생각나세요? 요거 그쵸? 요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제 그라운드로 가득 찼다면은 요 세타 대신에 사실은 n 써도 되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세타 대신에 n을 쓰고 n 로 dt는 그걸 t로 미분한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로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하고 n을 앞으로 나오고 로에 대해서 미분하고 n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조식이죠. 그쵸? 그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여러분 집중하세요. 또 틀렸어요. 그래서 n에 대해서 n d로 dp 죄송합니다. 이거 p 첫 번째 거 p 그 다음에 곱하기 라운드 p 라운드 t 오케이? 자 그럼 말돼요 여러분. 이게 p면은 말되죠. 요 dp 없어지니까 그쵸? d로 d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로 곱하기 dn dt가 아니라 dp 또 p dp dt 그럼 말되죠 여러분. 똑같죠? 그쵸?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알파하고 베타 여러분들이 컴프레서빌리티 워러하고 고체에 정의한 그 식에서 다 요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다 있어요. 베타하고 알파에 대해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dp dt만 남고 나머지 다 이렇게 모을 수가 있더라. 또 로는 또 앞으로 빼면 이렇게 모을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 여러분 우리 상당히 지금 잘 왔어요. 뭐 왔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고민이 뭐였냐면은 원래 매스 밸런스 말로 했던 좌변 얼마나 어큐뮬레이션 됐냐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P Q도 없고 여기에는 헤드도 없고 그쵸? 심지어는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했던 그것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리가 이 컴프레서빌리티 그 개념을 가지고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n하고 로 사실은 물 흐르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 보이던 게 뭐의 지금 함수꼴로 나온 거예요? P 프레셔의 함수꼴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P 나왔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텀
6면을 흐르고 나오는 거에는 사실은 뭐만 나왔었어요, 여러분? H 나왔죠? H는 P하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 있죠, 여러분. 베르누 이케이션도 프레셔하고 연관 있죠. 이제 뭔가 고리가 생기죠, 여러분. 이케이션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때 로우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specific stratigraphy 그렇게 정의해요. 그리고 with respect to pressure, specific stratigraphy with respect to pressure 그렇게 얘기하고, 말로 하면은 volume of water released from unit volume of porous medium due to unit change in pressure. 그러니까 프레셔가 한 단위 변할 때 얼마만큼의 물이 나올 수 있냐, 그쵸? 여기서 변할 수 있냐 하는 거, 유닛 볼륨에서 나올 수 있냐 하는 그런 값으로서 쓴다 하는 겁니다.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퀘이션, 아까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여러분 제가 딱 뭐 자랑스럽게 써놨는데 크게 정보도 안 주는 그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방금 전에 했던 그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와우, 괜찮죠? 원래는 로우 세터만 있던 게 P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원래 H, 달시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H만 썼던 게 사실은 P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쵸?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는 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게 H로 된 거는 요 라이프니츠 룰, 여러분 라이프니츠 룰 했죠? 이한테 했어요, 여러분. 안 하셨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에서 이렇게 됐다. 뭐 그냥 뭐 넘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자, 여러분 1식이 만약에 프레셔에 관해서 다 썼다면은 이 식은 요 식은 뭐에 관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H로 다 정리를 한 거죠. 그쵸? 여러분 프레셔보다는 H가 더 좀 이쁘죠. 그쵸? H가 더 이뻐서 요 이퀘이션들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쓸만한 그라운드 오버 플로우 이퀘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합쳐서 SS라 그래서 Specific Stratigraphy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는 Specific Stratigraphy with respect to pressure 였다면은 이건 일반적인 Specific Stratigraphy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된다. 뭐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볼 그라운드 오버 이퀘이션은 사실은 이거예요. 제너럴 그라운드 오버 플로우 이퀘이션.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퀘이션 같죠? H라는 유일한 변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미분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레디언트 한 거 있죠. 그레디언트 한 거니까 X, Y, Z에 대해서 각각 미분한 거죠, 여러분. 그런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요걸 좀 더 간단하게 하면은 요렇게도 쓴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도 쓴다 하는 거고, 많은 경우에 R이 또 제로기 때문에 소스하고 싱크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죠. 이게 제로로 해서 요렇게도 이퀘이션 많이 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현재로선 제일 간략한 버전이다 하는 겁니다. 요 언더라인은 여러분 어디까지만 간 거예요? 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 밑에만 언더라인이 있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저 정도면은 이퀘이션이라고 쓸만하고 심지어는 외워줄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라고 여러분한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슬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볼 거라고요, 여러분? 오픈북이에요,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할게요. 노트 다 가져오세요. 시험 볼 때 노트 가져오시고, 뭐 삼촌이 뭐 대학교 교수 하시면서 이런 거 가르치시면 삼촌 노트도 가져오세요. 삼촌만 모시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자료는 뭐든지 다 가져오셔도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컴퓨터 가져오셔도 돼요. 다 찾아보셔가지고 그렇게 시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외우고 그런 거 이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아직은 되시긴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보는 널려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시험 보는 경우는 여러분 극히 중요한 거 몇 번 말고는, 그 사실은 그런 시험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능력, 정보를 널려 있는 정보를 어떻게 종합해서 뭔가 솔루션을 만드냐, 그 능력을 판단해야죠, 여러분. 그 연습할 겁니다. 문제도 그런 오픈북에 맞게 그렇게 낼게요, 여러분. 실제 맞다들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들이 정보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테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보시면은 여러분 오픈북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죠? 공부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은 너무 오픈 마인드로 오면 여러분 시험 시간에 너무 오픈 마인드가 돼서 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적어도 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오셔야죠. 그쵸? 그래야 시험 보실 수가 있지. 그때부터 공부하시면 늦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책 찾으면 다 나와요. 요즘은. 그쵸? 뭐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요 K 언더라인 두 개 친 거는 매트릭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3x3 매트릭스고 9개 텀이 9개 항이 다 논제로를 갖는 그런 텀인데, 우리가 잘해가지고 K 요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이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좋은 케이스 있죠 여러분. 이렇게 11, 22, 33만 논제로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만들어버린, 그쵸? 다이아고널 텀만 갖는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면은 프린시펄 디렉션즈 XYZ의 프린시펄 디렉션이 XYZ라면은 우리가 요 이퀘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매트릭스 그거를 다 캐리오버 하는 것보다는 KX, KY, K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이러면 훨씬 더 심플하죠. 매트릭스가 아니라 매트릭스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두 텀만 더 쓰죠. 뭐 이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요거 언더라인 지우세요.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요 이퀘이션 다 아시니까 뭐 연수 문제 같은 데서 만약에 뭐 프린시펄 디렉션이 요 X축 방향하고 일치한다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K 요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텀들만 살아남는구나. 옆에 들은 다 제로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퀘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퀘이션 쓰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런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답이 노트에 다음 줄에 다 써 있는데 그걸 시험 문제 풀라고는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땐 여러분 뭐냐면은 만약에 요 있는 물질들이 다 호모지니어스하다면,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건 무슨 얘기를 했죠? 위치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없는 거죠. KX, KY, KZ가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면은 X나 Y의 Z의 미분 안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각각 상수란 얘기죠.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KX, KY, KZ. 맞죠 여러분? 그쵸? 게다가 여러분 아이소트로픽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했죠? 등방성 X, Y, Z에 대해서 물이 흐르려는 정도가 수리 전도도가 다 같다 그랬죠. 그럼 KX, KY, KZ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다는 얘기죠. 심플하게 싱글 K로 나타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K로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써도 되겠네? 맞죠? 그쵸?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더 심플해지네. 그쵸? 이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거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세요. 제일 마지막에 요 닷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요 그레디언트 밑에다가 밑줄 하나만 그으세요. 그러면은 정확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K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 상수가 됐잖아요. 상수가 됐으니까 상수 앞에다가 상수가 벡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프로덕트 지우고 요거는 벡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식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죠. 날라가 줍니다. 날라가 주면은 식이 이렇게 된다. 앞에 K 있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날라지겠죠. 이렇게 된다. 와우 와우 와우. 괜찮죠? 그라운드 오브 플로우 이퀘이션이 스테디 스테이트에다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한 경우라면은 와우. 진짜 이쁘죠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딸딸 외워주죠 뭐. 심지어는 막 외워드릴 수도 있어요. 그쵸? 마음이 생기잖아요. 애정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플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스테디 스테이트 아이소트로픽 넌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K가 이렇게 살아남는다. 맞죠? K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성질하고 시기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클래시컬한 그라운드 오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면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줘요. 스페시픽 스트레비티가 얼마고 K가 얼마고 이렇게 될 때 헤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렇게 줘요. 이 안에서 이게 땅 속에 있는 딱 우리가 관심 있는 면적이라면은 이 안에 뭐 처음에 헤드가 어떻게 된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한쪽에서 요쪽 끝 면에서 헤드가 10이고 저쪽에서는 헤드가 8이고 저쪽에서는 헤드가 2일 때, 그쵸? 또 요쪽에서는 헤드가 없을 때, 이럴 때 그라운드로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이퀘이션 스타일이 뭐예요, 여러분?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스타일이죠. 미분 방정식인데 여러분 뭐예요? 편미분 방정식이죠. 맞죠, 여러분? 편미분이었죠. H가 X, Y, Z, T에 관계된 거였고 T에 대한 미분도 있었고 X에 대한 미분도 있었고 Y, Z에 대한 다 있었죠. 편미분 방정식인데 이런 편미분 방정식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해요. T가 제로일 때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운더리 조건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대학원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밖에서 심지어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프로퍼티도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을 하셨다 하면은 프로젝트가 그런 게 오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내에 지하수의 흐름을 뭐 캐릭터라이즈 하라, 그렇게 프로젝트 이름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아시죠? 아,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환경보건과학에서 배웠던 그라운드로 플로우 이퀘이션을 드디어 써먹을 수가 있겠다 하면서 딱 이 페이지를 볼 거예요. 시간을 위해서 보셨고, 그래 풀면 되는 거지. 아까 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근데 그때 교수님은 SS하고 K는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딱 머리를 짝짝 그러면서 부장님한테 그러면 스페시픽 스트레티비티하고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장님은 여러분을 뜨아한 눈으로 쫙 보실 거예요. 헐 그러시면서, 야 그거 네가 구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샘플링을 해서 실험을 하시든지 실험법을 그때 또 찾아보셔서, 아니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실험을 다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돈이 충분하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러분 샘플링해서 실험을 하는 게 최고예요. 그 사이즈의 진짜 캐릭터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돈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돈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시간도 별로 안 줘요. 일주일만 해오라고 그러고 그래요. 실험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찾든지 뭐 팍 찾으셔야죠. 이 근처에 유사한 스터디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일단 여기가 우리 학교가 지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지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한 유사한 스터디를 전 세계에서 한 게 있는지, 거기서 가져온 SS하고 K를 막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그럴싸한 거를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디시전을 해야죠.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내가 케이스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C가 우리 학교에는 한양대학엔 제일 맞기 때문에 C의 조건을 가져온다 하시고, 이것들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죠, 여러분들이. 바운더리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다 산정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 플로우 이퀘이션을 실제로 풀어보신다는 겁니다. PD를 어떻게 푼다고요, 여러분? 손으로 푼다고? 아니요, 여러분.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푸셔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으시면은 다 하실 수, 솔버들을 널려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일일이 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컨버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퀘이션을 심지어는 여러분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잘 몰라도 여러분 그 윈도우 베이스로 다 쓸 수 있게 이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뭐 그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프로그램 할 일 없어요.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배워서 하셔봤자 이미 나와 있는 프로세스 그 프로그램만큼 잘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한 30년 하시면 하실 거예요, 그만큼. 근데 뭐 30년 그거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만드실 필요 있어요? 차라리 그걸 이용해서 딴 거 하는 게 낫지, 그쵸? 딴 거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 나와 있는 거 그러다 넣으셔서 그렇게 푸시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든 경우에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객이 전도돼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너무 쉬워요.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도 다 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요 값들, 요 패러미터 값들. 아니 분명히 내가 실험 못하는 건 아는데 실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아까 A, B, C 있을 때 C를 그냥 가져다 쓴다 그랬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A, B, C가 있을 때 C 평균을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또 성격이 나빠서 A, B만 평균 낼 수도 있고 A, B, C 다 평균 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로지컬리 엔지니어링하게 설명을 잘하면서 쓸 것인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진짜 엔지니어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일 힘든 부분이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 제가 2분 남았는데 요 부분을 끝내 찝찝하게 남겨두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늘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쉽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쵸? 2분만 참아주세요. 2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방금 전까지 배운 거는 그라운드로 플로우가 어떻게 푸르는지 그 이퀘이션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사실은 오염물질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물이 흐를 때 그 물이라는 보트를 타고 같이 물놀이 하면서 움직이는 오염물질의 흐름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걸 컨테미넌트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그 이퀘이션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퀘이션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 CI 한번 보세요. 볼륨 오브 페이스 알파, 앞에서 배웠던 유체 페이스 볼륨분의 여러분 뭐예요? mass of substance I, 어떤 오염물질 substance I가 페이스 알파에 녹아있는 농도를 CI 알파라고 표시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농도는 우리 익숙한 개념이죠.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그런 오염물질 익숙한 개념인데, 물에 아까 그라운드를 하면 물에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매스가 있냐 하는 그 농도를 CI 알파로서 나타내고, 컨센트레이션, 요거를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에다 그냥 다 넣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얘기로 아까 우리 플로우 할 때 매스 밸런스 했을 때 했던 그 육면체 있죠? 그 개념 그대로 가져가요. 다 그대로 가요. 다 그대로 가는데 뭐만 다르냐면은 이퀘이션을 이제는 substance I에 대해서 써요. 오염물질에 대해서 쓴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C만 앞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농도만. 밀도 대신에 농도 들어가고. 그쵸? 자, 로에다가 세타 곱하면 플로우 할 때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저한테 동의해 주셨죠? 유체 로에다가 유체 그 세타 알파 곱하면은 뭐에는 전체 볼륨이고 분자에는 뭐라고요? 유체 매스라 그랬죠? 근데 그 로 대신에 방금 전에 했던 C를 곱하시면은 여러분 뭐예요? 로의 분모하고 C의 분모하고 같아요? 같죠? 유체 볼륨이죠? 거기다가 분자만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로일 때는 유체 매스지만 이제는 유체 매스가 아니라 오염물질의 매스가 된다고요, 여러분. 로 대신에 C만 써주시면 돼요. 거의 다 넘어가요. 그쵸? 이퀘이션 형태는 똑같아요. 좌변에 매스가 어떻게 변하냐, 육면체 안에서 6면을 통해서 물 들어오고 나가는데 물 안에 녹아있는 C, 그것만 추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을 쫙 적어주시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 매스 플럭스 맞죠? 벨로시티에서 생겨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어렵지 않다. 오케이? 이건 그냥 한번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플로우 이퀘이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로 플로우가 되게 중요해요. 오염물질이 땅속에서 움직이는데 오염물질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그 메인 포스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지하수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하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있어요. 여러분 디퓨전, 디스퍼전, 확산 개념 배우셨죠? 물하고 항상 오염물질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한 99가 물하고 같이 움직인다면 자신이 1도 안 되죠. 1보다 훨씬 적은 놈들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혼자 딴짓해요. 딴짓 가는데 있어요. 아주 작은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놈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그 놈들은 얼마 안 되는 놈들이라 크게 대세에 영향을 안 미쳐요. 우리가 이렇게 그라운드로 플로우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오염물질 대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에 관심 있는 거지. 몇몇 그 좀 삐뚤어진 애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삐뚤어진 애들 뭐 확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못 따라하고 그 문제 있는 애들을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린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대부분이 어디로 움직이냐 그 움직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로 플로우만 제대로 추적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형태는 그냥 넘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노트 2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과목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 거의 뭐 쉽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선배들은 이거를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보기 전에 맞았어요. 이거를 그 시간을 좀 더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안 그래도 중간고사도 못 봤는데 기말고사까지 프로젝트까지 생각하면서 막 암담했을 텐데 여러분 좀 일찍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스를 다 따라가서 하시면 좋아요. 하시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개념.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개념만 다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매스는 혼자 더 따로 관심 있을 때 해보시고 개념만 따라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